안녕하세요. 하하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되게 명확하셨어요. 1층에는 철저하게 다 같이 함께 생활하는 공용 공간으로서 만들어지고요. 2층에는 완전 이제 분리가 되어져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고요. 남편분의 로망이 차고예요. 가라지를 꼭 갖고 싶다. 아내 되시는 분의 이제 로망은 주방이에요. 아파트에서 이제 누리지 못했던 나만의 이제 주방을 가지고 싶다 했고요. 또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에서도 마음껏 놀 수 있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중정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가라지와 중정과 주방을 연결시키자. 식탁 등이라든지 뭐 이런 위에 있는 주방에 있는 등들을 빅스비 주방 꺼줘. 주방 스피커 16개를 끌게요. 이제 이 전구가 그냥 껐다 켜지는 정도가 아니고 온도나 색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제 말에 반응해서 빰빰 빠밤 빰 이것도 돼요. 커튼 50%만 열어줘. 네, 50%로 조절할게요. 하면 제가 원하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커튼이 닫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자동 커튼이 제일 편리한 이유는 커튼하고 블라인드를 매일 아침에 저희가 일어나는 시간에 다 맞춰놨기 때문에 기상하는 7시 한 10분 정도가 되면 커튼이랑 블라인드가 다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져 있어요. 물론 저녁에는 자동으로 닫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쪽에 오면은 이제 밤에 뭐 이렇게 꺼내려고 왔는데 문을 열면 여기만 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도어 센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요 다운라이트 하나만 별도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럼 쉽게 이제 물건을 꺼낼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도계입니다. 이 공간에 각각의 그 시간별로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를 계속 데이터로 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한 2주 동안 얘가 데이터를 쌓으면서 학습을 해요. 그러면 이 공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대에 이제 있다라는 정보를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온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 있는데 도착하기 전에 온도를 올리고 싶다. 온도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보일러가 가동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도착하기 30분 전에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 이 원격 기능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도착할 시간에 미리 온도를 맞춰놓게 돼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사람들도 그러지만 아니 IoT 하우스를 짓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그냥 스위치를 손으로 켜고 다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 더 불편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사실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살아보니 이게 습관화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다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니까 또 그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실제 생활할 때는 이렇게 명령을 줘서 사물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해지는 시간과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외부에 있는 조명들이 켜진다든지 이제 잔디와 나무에 물을 주는 시간이 굉장히 이른 아침 이슬이 맺히는 시간 또는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이제 그런 시간들에 알아서 맞춰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IoT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온 집안의 작은 사물들이 알아서 제때 기능을 하는 그런 자동화 기능이 저희 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은 IoT 하우스라 여기가 저희 집의 이제 심장 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요. 이건 IoT를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서버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 수많은 랜선이 보이실 텐데 외부에 있는 카메라로 가는 선들, 그리고 IoT 장비가 대부분 이제 랜선을 타고 이제 전기와 데이터를 같이 다 공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들,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서버, 이렇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 공간은 되도록이면은 저 집 안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현관이라든지 외부에 설치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열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공기를 좀 순환하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차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편리한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이제 API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무료로 공공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청라 지역의 날씨 정보,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API로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집에서 연결이 돼서 필요한 경우 공기 순환기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지금은 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창문을 닫아주십시오라는 이런 멘트를 보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공 데이터를 저희 집에 있는 사물과 연결시키는 그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빅스비 스파이더맨 켜. 네, 스파이더맨을 켤게요. It's like thunder, like 빅스비 you heard me without trying. A tempestuous rising. No, I don't like to be this way. 빅스비 Your Jekyll and Hyde. 방송에 듣고 있어요. 뭐라고 방송할까요? 밥 먹자. You tell me 네, 지금 방송할게요. when cold. 밥 먹자. And the word is 방송하기 기능이 AI 스피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차고에 있거나 아니면 2층에 자는 안방이나 뭐 자기들 방에 있을 경우에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리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밥 먹는 거야? 지금 먹을 거야. AI 스피커한테 내려와, 얘들아 데려와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걸 듣고 내려오고. 가지 나라. 일로 와. 엄마가 우리 거기 말. 잘했어. 공정이라는 공간은 쌈장? 외부의 공간이면서 굉장히 이렇게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중정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창고를 통해서 외부랑 상당히 터놓고 연결은 돼 있지만 저희가 사생활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본체 건물하고는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오히려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저희 식구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합쳐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너 집도 내 집이고 내 집도 너 집이다 이렇게 서로 같이 어울려서 노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가 지면 이제 애들이 저녁 먹고 한두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중정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켜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창고문을 이렇게 열어놓거든요. 그럼 이제 주변 아이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AI 스피커에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뭐 무슨 음악을 틀어줘?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끼리 조명 나오고 사 4년에서 5년 정도 설계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IoT를 처음에 생각을 이제 하긴 했지만 너무 어려운 분야였어요. 카페,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고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시작한 뒤에 다행히 이 설계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제가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이렇게 이제 접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놀러 많이 왔거든요. 다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좋은데 이제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하기가 어려운 거지 사실 맘만 먹으면 우리도 했는데 누가 못하겠어요. 용기를 내서 집을 지으면 굉장한 행복 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